저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들은 첫 번째로는 이미 매춘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의 인신매매에 의해서 위안부가 된 사람들, 이 두 종류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미 매춘부였다는 사람들은 1935년쯤이면 한국에 이미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네.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위안부가 10,000명 정도 있었고, 또한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이나 만주나 이런데 이미 이 성매매업, 매춘업에 종사하는 조선인 여성이 8,000명 정도가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전쟁을 하는 데가 바로 중국 만주였거든요. 네. 따라서 거기에 이미 매춘부로 있는 사람들이 군 위안부가 되거나, 조선에서 매춘업에 종사했던 매춘부들이 위안부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중심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 증거로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944년에 일본에서 이 군대에도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군무원, 군속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전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포로가 된 경우에 이제 미군이 포로들을 포로신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로신문 기록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군이 이렇게 물어봐요. 일본군을 위해서 매춘부, 그 당시에는 위안부라고 안 부르고 매춘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영어로는 그냥 프라스티튜트라고 하는 거죠. 일본군을 위해 매춘부로 일하는 조선 여성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조선 사람들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모집할 때 조선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렇게 일본 군을 위해서 일할 매춘부들을 모집할 때 한국인들이 저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조선인 포로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대로 읽을게요. 우리들이 태평양에서 본 모든 매춘부들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매춘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태평양에서 본 모든 매춘부들은 자원자, 자기가 원했을 지원자. 발런티어스, 자원자이거나 그들의 부모에 의해 매춘부로 팔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어서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군이 여성을 직접적으로 징발했다면, 다시 말해서 여자들을 뺏어갔다면, 그랬다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국인들은 참지 못할 격분을 일으켰을 것이다. 남자들은 분노로 들고 일어나서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그 일본인들을 죽였을 것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또 하나 그 증거로, 제가 원래 매춘부가 많았다는 증거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좌익적인 신문, 가장 민족주의적인 신문이 한겨레잖아요. 네. 그 한겨레 신문을 만들고 그 한겨레 신문의 사장까지 지내고 한겨레의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바로 송건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송건호 씨가 자기 책에서 1984년에, 그러니까 1991년부터는 위안부에 대한 기억이 이상해지는데, 여론이 이상해지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담담하게 위안부로서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이 송건호 씨가 1984년에 자기가 써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본 당국은 1937년부터 조선 내의 어용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정부기관이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어용 알선업자에게 지시하여 가난으로 매춘 생활을 하고 있던 조선 여성들을 다수 중국으로 데려가서 위안소, 간이위안소, 육군 오락소 등의 이름을 가진 일본군 시설에 배치하여 일본 병사의 놀이객감으로 삼았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으로 인해서 매춘 생활을 하고 있던 조선 여성들을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이게 바로 제가 일본군 위안부는 그 전에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미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근거들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 가족이, 특히 아버지가 딸들을 가난 때문에 판 거지요. 전차금을 받고.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은 자기 본인의 의지거나 아니면 자기 부모의 의지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자기 부모가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지만은 그때는 호주제라고 해서 집안의 최고의 대빵이면은 그걸 호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호주라면 그런 계약을, 딸에 대해서도 그런 계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자기 딸들을 위안부로 보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는 이렇게 원래 위안부였거나 원래 한국에서 매춘부로 일하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중국이나 만주에서 위안부로 일하다가 매춘부로 일하다가 위안부가 된 경우, 두 번째로는 자기 부모에 의해서 인신매매돼서 위안부가 된 경우, 세 번째로는 취업 사기에 걸린 경우, 이 세 가지가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취업 사기의 경우, 취업 사기나 유괴의 경우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별로 수가 많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취업 사기나 인신매매를 하는 거는, 취업 사기를 해서 여자들을 데려가는 거는 조선 총독부가 단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거는 부모가 딸을 팔거나 아니면 원래 위안부였던 사람들이 매춘부였던 사람들이 위안부가 된 거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신이나 자기 아버지가 자신이나 자신의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위안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 또 편하게 이야기하면 생각나는데. 한 가지 이번에 램지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 이야기가 위안부를 죽였다. 조선이 위안부를 죽였다. 예, 학살했다. 어떤 사람들은 90%를 죽였다. 그럼 20만 명을 끌고 가서 90%를 죽였으면은, 물론 20만 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조선인 위안부는 한 4~5천 명 정도였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렇게 20만 명 중에서 90%를 죽여서 18만 명이 90%를 죽였다면 18만 명을 죽였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딱 하나 증거라고 제시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이런 사진인데, 네. 문제는 이 사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게 여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죽은 뒤 한 2주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인인지 대만인인지 일본인인지 조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진을 놓고 국민들한테 이런 사진을 퍼뜨려 가면서 일본 군인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수십만 명을 죽였다, 학살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당시에 조선 상황이 어땠는지, 일본의 조선 통치가 어땠는지, 위안부가 어땠는지 알지도 못하는 미국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나 학자라는 사람들이 우하고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죠. 또 그걸 좋다고 우리나라 미디어들은 뉴스에 올리고 신문에 쓰고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그 위안부 문제로 사실 그 강제로 끌려갔다면 그 저항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예, 그러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이 그 강제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해방 이후에 그 여론이 떠들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갔다는 그런 역사 왜곡은 우리 조상들을 그야말로 노예처럼 보는 거죠. 비열하고 비겁한, 겁이 많아서 자기 딸이 끌려가고 자기 여동생이 끌려가고 자기 마을 사람 중에 어린 여자가 끌려가는데 그것을 저항도 못하고 보고 있었다.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 또한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1945년 이후에 네.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1965년에 국교 정상화,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는데 그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일본하고 타협하는데 한 15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1950년부터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안부에 대한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하고 박정희 정권에서 국교 정상화를 하는데 학생들이나 정치인들이 대단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그런 학생운동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일본과의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딸을 팔고 아니면 스스로 위안부가 되었던 그런 과거가, 아픈 과거가 있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지,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끌고 가서 순결한 처녀를 창녀로 만들었다, 순결한 처녀를 성놀이감으로 삼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런 위안부는 성노예였다라고 하는 기억은, 그런 기억, 그런 생각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1990년대 이후에 비로소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억이지 1945년부터 1990년까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좀 잘 안 하죠. 예. 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부에서 너무 힘을 뺐나? 여기서 그 위안부 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